여러분, 하루 끝나고 양말 벗으실 때 어떠세요? 발목에 자국이 깊게 남아서 쉽게 사라지지 않으신가요? 아, 오늘은 좀 오래 서 있었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신 적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도 있으시죠?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이 답답해지고 종아리가 단단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고 밤에 주무시려는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깬 적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잘 걸었는데 오후만 되면 무릎이 시큰거려서 걷기가 힘들어요. 앉았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겁습니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 하고 넘기시면 큰일입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고 우리 몸의 중요한 장치가 고장 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종아리 펌프 기능 저하입니다. 종아리 펌프가 뭔지 아직 생소하시죠? 그래서 오늘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아리 펌프가 바로 다리 붓기, 혈액순환, 관절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이거든요.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니어 분들의 생활 습관과 건강 문제를 연구하면서 많은 분들이 운동과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놀랍도록 건강이 달라지는 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리가 무겁고 자꾸 붓는데 이거 큰 병 아닌가요?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칩니다. 무릎이 시큰거려서 계단은 꿈도 못 꿔요. 이럴 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게 바로 종아리 펌프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종아리 펌프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은 피를 온몸으로 내보내는 큰 펌프라면 종아리 근육은 아래에 고인 피를 위로 올려주는 작은 펌프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수돗물 양수기 아시죠? 아래 물을 퍼 올려야 위에 있는 물탱크로 물이 잘 올라가잖아요. 종아리 펌프도 똑같습니다. 심장이 물탱크라면 종아리 펌프는 그 물을 퍼 올려주는 양수기예요. 이 양수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밑에서 고여 섞듯이 다리에 피가 정체됩니다. 붓기 생기고 혈관이 튀어나오고 무릎 관절이 약해지고 심하면 혈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알아도 건강 관리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종아리 펌프가 정확히 뭔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종아리 펌프를 되살리는 방법을 배우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돈 들지도 않고 운동기구 살 필요도 없고 심지어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어요. 집 앞 계단, 아파트 계단, 공원 계단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바로 계단 오르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일부터 바로 따라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아이고, 무릎이 시큰거리는데 계단 오르기는 오히려 무릎에 안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무리해서 하면 무릎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계단 오르기를 올바른 자세로 적당한 시간만 지키면 오히려 무릎 주위 근육이 강화돼서 관절이 더 튼튼해집니다. 또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다리에 고여있는 피를 심장 쪽으로 힘차게 밀어 올립니다. 이게 바로 종아리 펌프 작용이에요. 그 결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붓기가 줄고 관절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즉, 계단 오르기는 무조건 피해야 할 운동이 아니라 제대로만 하면 최고의 운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와 따라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구나 하고 와닿으시거든요. 먼저 70대 초반 남성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퇴직 후에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의자에 앉아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셨고 저녁이면 친구분들과 두세 시간씩 앉아서 장기 두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녁마다 발목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뭐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아침에 신발을 신으려는데 발등이 붓고 단단해져서 신발이 꽉 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걷다 보면 무릎도 시큰거려서 외출하는 게 점점 두려워지셨죠. 이분께 제가 권한 건 복잡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5분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세요. 발 전체를 계단에 딛고 뒤꿈치까지 꾹 눌러 올라가세요. 내려올 때는 무릎에 충격이 가지 않게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처음에는 23분만 해도 숨이 차서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늘려서 2주쯤 지나자 붓기가 예전보다 덜하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는 밤에 쥐 나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다리가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신발이 잘 들어간다고 좋아하셨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5세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손으로 눌렀다가 손자국이 한참 동안 남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질환은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종아리 근육이 약해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전형적인 경우였습니다. 이분도 계단 오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무릎이 약해서 계단은 못해요. 처음엔 이렇게 거부감이 크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 3분만 난간 잡고 발 전체 딛고 천천히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6주가 지난 뒤 다리가 전처럼 무겁지 않고 붓기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무릎도 예전보다 훨씬 가볍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종아리 펌프 효과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절대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오래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 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점차 10분까지 늘려보세요. 10분만 해도 종아리 펌프는 충분히 살아납니다. 올라갈 때는 반드시 발 전체 뒤꿈치까지 계단에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발끝만 걸치면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균형을 잃어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꼭 뒤꿈치까지 디드세요. 올라가면서 발 뒤꿈치까지 체중을 실어 종아리 근육이 충분히 늘어나고 수축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펌프 작용이 제대로 일어납니다. 내려올 때는 무릎에 충격이 가기 쉽습니다. 반드시 난간을 잡고 속도를 늦춰서 내려오세요.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충격을 분산시키는 게 좋습니다. 숨이 너무 차면 즉시 멈추세요. 호흡이 편안해야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오래 하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입니다. 5분이라도 매일 하면 효과가 쌓입니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게 음식입니다. 종아리 펌프를 살리려면 혈액순환을 돕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소금 줄이기. 짠 음식은 체내의 수분을 붙잡아 두기 때문에 붓기를 악화시킵니다. 국물 요리, 젓갈, 라면 같은 음식은 특히 주의하세요. 칼륨 많은 음식 먹기. 바나나, 시금치, 고구마, 감자 같은 음식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 붓기를 줄여줍니다. 수분 섭취.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셔야 혈액이 끈적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나눠 마시는 게 좋습니다. 생활 습관도 바꿔주세요. TV 보실 때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 다리 풀어주세요.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여 보세요. 이 작은 동작만으로도 종아리 펌프는 작동합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 양치할 때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세요.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꾸준함이 답입니다. 조금씩 하지만 매일 이 원칙만 지켜도 종아리 펌프는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내 종아리 펌프가 약해졌는지 자가 진단해 볼까요? 저녁이면 다리가 항상 붓는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 잘 안 사라진다.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난다. 손발이 늘 차갑다. 계단 오를 때 유난히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린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아직 괜찮겠지 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계단 오르기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이거 내 얘기네 하고 고개 끄덕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혹시 계단 오르기를 이미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 나 해봤는데 진짜 다리가 가벼워졌어.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거든요. 저분도 좋아졌네? 나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댓글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땐 나는 이런 방법으로 대신하고 있어요 하는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발 뒤꿈치 들기, 발목 까딱 운동, 산책 같은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함께 나눌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리가 붓고 무겁고 밤마다 쥐가 나는 이유, 그 핵심은 바로 종아리 펌프 기능 저하입니다. 종아리 펌프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피를 내리보내면 종아리 펌프는 그 피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 펌프가 멈추면 다리에 피가 고이고 붓기와 통증이 생깁니다. 더 심해지면 혈관 질환, 관절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계단 오르기 10분입니다. 발 전체를 계단에 딛고 뒤꿈치까지 체중을 실어서 천천히 올라가세요. 내려올 때는 난간을 잡고 무릎 충격을 줄이면서 내려오세요. 숨이 차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운동은 오래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답입니다. 5분이라도 매일 하시면 종아리 펌프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기억하시죠? 저녁마다 붓는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 밤에 쥐가 난다. 이런 증상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오늘부터 꼭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계단 오르기 10분이면 종아리 펌프가 살아나고 붓기 혈관관절이 한 번에 젊어집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하시고 함께 건강 지켜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